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는 현재 미국 뉴욕에 있는 네이선 클러인 인스티튜트에서 포스닥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제 연구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해 주신 브릭 관계자 여러분들과 오늘 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박사과정 동안 진행했던 연구이면서 작년 12월에 Nature Communications에 퍼블리시된 스트레스 그래뉴를 조절하는 NS1BP의 역할을 규명한 논문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네. 먼저 저희 연구실은 뇌질환 관련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오토파지와 관련을 해서 연관성을 규명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토파지에서 가장 메인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 그 LC3 가바렙 패밀리 프로틴들의 기능을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ATG, LC3 가바렙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에서는 ATGA지만 휴먼에서는 LC3 가바렙 패밀리 총 6개의 아이소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들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것은 LIR 모티프입니다. 이 LIR 모티프는 아로마틱 레지듀와 그리고 하이드로포빅 레지듀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모티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오토파지가 일어날 때 그 오토파고즘으로 이제 리크루이스를 할 수 있게 하는 리셉터 프로틴들 리셉터 어댑터 프로틴들의 주로 존재를 하고 있고 이 LIR 모티프들을 통해서 그 오토파고즘에 있는 LC3 가바랩에 바인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어댑터나 리셉터 프로틴에 있는 LIR 모티프들과 이 바인딩하는 LC3 가바랩 패밀리 프로틴을 확인하면은 얘네들 이 LC3 가바랩들 각각의 기능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LIR 모티프에 MRFP 3XNLS Nuclear Localization Sequence를 달고 어, ATGA 프로틴들에는 각각 GFP를 달아서 세포에다가 발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만약에 LIR 모티프와 각각 LC3 가발의 프로틴들이 바인딩을 하게 된다면 이 NLS 시퀀스에 의해서 해간으로 상대적으로 위치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그 LIR 모티프들을 이제 스크리닝을 하였고 그들 각각을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연구를 이제 스크리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NS1BP 의 LIR 모티프도 있었습니다. 이 NS1BP 같은 경우에는 LIR이 주로 가바랩 패밀리 프로틴의 바인딩 프리퍼런스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의 LIR 모티프에 뮤테이션을 주었을 때는 이 가바랩의 바인딩 프리퍼런스가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 LIR 모티프가 가바랩과 인터랙션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실제로 NS1BP 프로틴 자체가 가바랩과 인터랙션을 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GST 풀다운 어세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바랩이나 가바랩 L1과 특히 인터랙션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도 LIR 모티프와 이제 인터랙션에 관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NS1BP에 LIR 모티프 뮤테이션을 주었더니 이때는 그 가바랩과 인터랙션 하는 정도가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하게 감소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저희는 이 LIR 모티프를 통한 인터랙션 이외에도 다른 바인딩하는 메커니즘도 존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이 NS1BP라는 프로틴에 주목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 NS1BP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IVNS1ABP, ND1L, 그리고 KLH39 등 여러 가지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 프로틴은 1998년에
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가 인펙션 되었을 때 non-structural NS1 프로틴에 바인딩하는 프로틴으로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호스트나 바이러스의 진 스플라이싱을 조절하는 데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액틴 필라멘트의 스테빌라이제이션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NS1BP가 이제 이전에는 주로 이 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가 인펙션 되었을 때, 이렇게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저희는 그러면 바이러스가 인펙션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NS1BP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아이피하고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를 통해서 NS1BP하고 인터랙션하는 프로틴들을 찾았습니다. 이때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를 주었는데 이는 기존의 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가 인펙션 되었을 때 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스트레스 리스폰스에 따라서 그거에 반응해서 이제 기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소듐 알스나이트를 이용해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를 주게 되었고요. 그 결과 몇 가지 이제 인터랙션 하는 프로틴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웨스턴 블러팅을 통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각각의 프로틴들을 한 번 더 살펴보면은 HNRMPA2B1 같은 경우에는 RNA 바인딩 프로틴으로서 사실 기존에 그 소듐 알스나이트를 통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스트레스 그래뉼이라는 구조의 로컬라이제이션 한다고 확인된 바가 있었고 HNRMPK 같은 경우에도 RNA 바인딩 프로틴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 그래뉼의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HSPA12B나 MTHSP75 같은 경우에는 희시약 프로틴입니다. 근데 이런 희시약 프로틴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그래뉼이 디서셈블리 될 때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트레스 그래뉼에 NS1BP가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그래뉼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일시적으로 잘못된 그런 단백질의 번역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mRNA하고 RNA 바인딩 프로틴들 그리고 40S 라이보소멀 서브 유닛들을 일시적으로 뭉쳐서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스트레스가 제거되고 나면은 스스로 풀린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NF1BP가 이런 스트레스 그래뉼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코아이피를 이용해서 스트레스 그래뉼 프로틴들과의 인터랙션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조건에서 아텍신2, PABP, HNRMPA1과 같은 스트레스 그래뉼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테인들과 인터랙션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뮤노 스테이닝을 통해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와 그리고 서치걸긴을 통한 그 ER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이 NS1BP가 TIA1 포지티브한 스트레스 그래뉼에 포로칼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스트레스 그래뉼 코어 프로틴인 아텍신2와 NS1BP가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조건에서 굉장히 스트롱하게 인터랙션 하는 것을 PLA 어세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실제로 NS1BP가 스트레스 그래뉼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궁금했던 것은 이 NS1BP가 스트레스 그래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해서 NS1BP 락아웃 힐러 셀 라인을 제작을 하였고요. 그 셀 라인을 이용해서 그 와일드 타입과 낙아웃에서 스트레스 그래뉼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신기하게도 NS1BP 낙아웃 셀라인에서 스트레스 그래뉼의 수가 시그니피컨트하게 감소하고
사이즈는 시그니피컨트하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NS1BP를 리인트로덕션 해줬을 때 얘네들이 그런 피노타입이 레스큐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 프라이머리 코티컬 뉴런에서 NS1BP를 낙다운을 시켜서 또 스트레스 그래뉴를 비교를 해보았는데 이도 앞서서 낙가운 셀라인과 동일하게 스트레스 그래뉴의 피노타입이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그래뉴의 경우 굉장히 다이나믹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프랩 어널리시스를 이용을 해서 스트레스 그래뉴의 그런 다이나믹스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낙아웃에서 이러한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는 NS1BP를 리인트로덕션 시켰을 때 다시 레스큐되는 그런 경향성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NS1BP가 스트레스 그래뉴를 어떻게 조절하는 것인가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러한 스트레스 그래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렇게 뭉쳤다가 스트레스가 제거되면 여러 가지 뭐 샤페론이나 VCP, RNA 헬리케이즈 등 여러 가지 분자들에 의해서 다시 풀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 이렇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연관된 프로테인의 뮤테이션들이 어, 이런 풀리지 못하는 스트레스 그래뉴를 계속 있게 만들고 그리고 얘네들은 패솔로직한 어글게이트들을 어, 이제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오토파지에 의한 데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NS1BP가 이러한 스트레스 그래뉴의 오토파직 데그라데이션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톱바지가 일어날 때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어댑터 프로틴들은 서브스트레이트들을 이런 오토패고좀 막으로 끌고 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전에 이런 P62와 같은 어댑터 프로틴이 이런 스트레스 그래뉴의 오토파직 데그라데이션에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NS1BP가 스트레스 그래뉴의 오토파직 데그라데이션에 이제 관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P62와 또 관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제 코어 IP를 통해서 이 NS1BP와 P6CB의 그 인터랙션을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이때 굉장히 신기하게도 NS1BP와 P62는 그 스트레스 조건에서 굉장히 스트롱하게 인터랙션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제 어떤 도메인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하는지 저희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도메인 컨스트럭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코어 IP를 통해서 인터랙션을 비교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 NS1BP의 경우에는 주로 캘크 모티프를 통해서 인터랙션을 하는 것으로 보여졌고 P62 같은 경우에는 UVA 도메인을 딜리션 시켰을 때 이렇게 인터랙션이 감소하는 것을 통해서 주로 UVA 도메인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PB1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일부 관여를 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홀레포드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바인딩을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이 NS1BP가 P62에 그 NS1BP가 P62에 KIR 모티프를 통해서 인터랙션을 한다. 대신에 UVA 도메인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UVA 도메인이 그 NS1BP와 인터랙션을 하는데 관여를 하고 KIR 모티프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KIR이 이제 인터랙션에 관여를 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KIR 모티프를 뮤테이션을 시켜서 또한 그 NS1BP와 인터랙션을 보았고 이때 보면은 인터랙션에 그러한 어, 차이가 없는 것을 통해서 KIR 모티프가 NS1 BP와 인터랙션을 하는데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P62의 UVA 도메인과 NS1 BP의 캘크 모티프가 바인딩을 하는데 관여를 한다라는 것을 이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궁금했던 것은 이 P62와 NS1BP가 왜 인터랙션을 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P62의 경우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조건에서 이렇게 KEAP1 그리고 E3 라이게이즈로 알려진 컬3 컴플렉스와 인터랙션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그 원래 KEAP1과 인터랙션을 하고 있던 NRF2 같은 경우에는 해관으로 들어가서 안티옥시던트 프로틴들을 이제 발현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T1과 P62, 이 컴플렉스와 P62가 인터랙션을 하고 나면은 이 T, 이, 이 컴플렉스들은 P62의 유비퀴티네이션을 시키고 이 유비퀴티네이션 된 P62들은 또한 오토파직 데그레데이션에 관여를 하는 것으로 또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기존의 이 NS1BP라는 프로틴이 음, 원래 인터랙션을 하고 있던 KLHR20하고 컬3의 그런 바인딩을 떨어뜨리면서 그 투머 서프레서 프로틴들의 유비퀴티네이션과 데그레데이션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흥미로운 것은 어, 앞서서 보여드린 KLHR20나 KEAP1 그리고 NS1BP, KLHR39는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KLHR39만은 이러한 그 컬3에 인터랙션하는 시퀀스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 NS1BP가 P62의 유비퀴티네이션과 그리고 데그레데이션을 억제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NS1, 그 P62의 유비퀴티네이션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유비퀴티네이션 IP를 여러 가지 조건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 NS1BP 낙아웃 셀라인에서는 그 P62의 유비퀴티네이션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NS1BP를 오버익스프레션 시켜주었을 때는 P62의 유비퀴티네이션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P62의 프로틴 레벨도 비교를 하였는데 이때 NS1BP 낙아웃에서는 시그니피컨트하게 P62의 프로틴 레벨이 감소가 되어 있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즈 인히비터인 바빌로마이신 A1을 처리를 하였을 때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향성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NS1BP가 P62의 유비퀴티네이션을 억제하고, 그리고 데그레데이션도 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러한 NS1BP가 P62의 어떤 사이트의 유비퀴티네이션을 조절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P62의 유비퀴티네이션 사이트들을 모두 검색을 하였고요. 그, 그 유비퀴티네이션 사이트들을 각각 뮤테이션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P62 유비퀴티네이션 IP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는 와일드 타입 때처럼 그 NS1BP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면은 유비퀴티네이션이 감소되는 그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TB1 도메인에 존재하는 이 라이신 13번째나 아니면은 라이신 UBA 도메인에 존재하는 라이신 420번이나 435번의 그런 뮤테이션을 주었을 때는 유비퀴티네이션이
이제 줄어들지 않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마 이 사이트들 13번째, 420번째, 435번째 라이신이 이런 아마 NS1BP에 의해서 조절되는 포텐셜한 유비키티네이션 사이트일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또 궁금했던 것은 그 NS1BP 낙아웃에서 확인되었던 그런 스트레스 그래뉴 피노타입이 P62의 프로틴 레벨이 감소되어서 나타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P62 낙아웃 셀라인에서도 스트레스 그래뉴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시면은 NS1BP 낙아웃과 동일하게 스트레스 그래뉴 수가 감소하고 사이즈가 증가되는 그러한 경향성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NS1BP 낙아웃에다가 이 P61을 다시 P61을 넣어주었을 때, 오버익스프레션 시켜주었을 때 스트레스 그래뉴이 또 조절되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였고요. 저희는 이때 와일드 타입, P61의 와일드 타입, 그리고 몇 가지의 그 유키티네이션을 이제 유키티네이션 사이트를 뮤테이션 시킨 P62들을 이렇게 오버익스프레션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결과 P62 낙아웃 셀라인에 P62 와일드 타입을 넣어주었을 때 스트레스 그래뉴얼 피노타입이 파셜하게 레스큐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일부 다른 유비키티네이션 사이트 뮤테이션들도 동일하게 레스큐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POCB의 라이신 420번째나 435번째를 뮤테이션 시킨 경우에는, 이러한 스트레스 그래뉴의 피노타입이 레스큐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 사이트에 유비키티네이션 되는 것이 스트레스 그래뉴의 다이내믹스를 조절하는데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 이전에 보여드렸을 때 그 NS1BP가 가바랩과 인터랙션을 해서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가바랩은 이러한 스트레스 그래뉴를 조절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와일드 타입 그리고 LC3 트리플 낙아웃, 가바랩 트리플 낙아웃 셀에서 스트레스 그래뉴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바랩 트리플 낙아웃 셀에서 이러한 NS1BP 낙아웃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그런 스트레스 그래뉴 피노타입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마도 가바랩 디펜던트한 오토파지에 의해서 이러한 그런 피노타입이 조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는 2022년에 LC3 가바랩을 셀렉티브하게 오토 빼고점으로부터 떨어뜨려서 오토파지를 이니비션 할 수 있는 디컨주게이즈를 개발해서 오토파지 페이퍼에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파이크 1 같은 경우에는 LC3A, B를 셀렉티브하게 이제 떨어뜨리고 STBD1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발의 패밀리 프로틴들의 그러한 컨주게이션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그 디컨주게이즈를 세포에다가 발현을 시켜서 어, 스트레스 그래뉴를 다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때 결과를 보시면 람지 와일드 타입, 즉 LC3 가발의 모든 아이소폼들을 이제 이니비션 시킨 경우에는 스트레스 이러한 경우와 그 STBD1을 통해서 가발의 패밀리만을 셀렉티브하게 이니비션 시킨 경우에 스트레스 그래뉴얼 사이즈가 증가하고 넘버가 감소하는 NS1BP와 NS1BP 낙가웃과 동일한 그러한 피노타입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아마 가발의 디펜던트한 그러한 오토파지에 의해서 스트레스 그래뉴얼이 조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스트레스 그래뉴의 오토파직 데그라데이션은 주로 리커버리 상황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리커버리 조건에서
오토파지를 이니비션 시켰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와일드 타입에서 보시면은 리커버리 주권에서 스트레스 그래듈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바필로마이신 A1을 통해서 오토파지를 이니비션 시켰을 때는 그 감소되는 정도가 살짝 줄어드는 그러한 경향성을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낙아웃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낙아웃에서는 오토파지에 의한 스트레스 그래듈의 데그레데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스트레스 그래듈은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고 이제 제대로 이렇게 디스어셈블리가 되거나 클리어런스가 일어나지 않고 점차 신경세포에 쌓이게 되면은 단백질 응집체가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퇴행성 뇌질환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제 환자 모델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LS, 즉 루게릭병 환자의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iPSC로 이제 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모터뉴런으로 분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시면은 ALS 환자 모델에서 NS1BP와 P6S2의 프로틴 레벨이 시그니피컨트하게 감소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스트레스 그래듈 또한 그 NS1BP 낙아웃에서와 동일하게 수가 증가하고 넘버가 감소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러한 질병들에서 실제로 스트레스 그래듈의 디스레귤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NS1BP가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조건에서 POXB와 스트롱하게 인터랙션을 하고 있고, 이 NS1BP는 그때 POXB의 유비퀴티네이션과 데그레데이션을 억제를 하면서 이 스트레스 그래듈의 오토파직 데그레데이션에서 이 두 가지 프로틴들이 아마 어댑터로서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이때는 LC3보다는 아마 가바레 패밀리 프로틴들이 이러한 스트레스 그래듈의 데그레데이션에 관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저희 한남대학교 이진아 교수님 연구실과 경북대학교 정덕진 교수님 연구실에서 주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고려대학교 송영규 교수님, 경북대학교 조동현 교수님, 그리고 서울의대 한도현 교수님, 준텐도 의대 소모츠 마사키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퍼블리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